64페이지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학원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봤더니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 내용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계속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혼동스러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한 손으로 막바로 강의할게요. 한수 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8페이지) 봅니다. 128페이지에서 재산세,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을 먼저 알려면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재산이죠.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세금이에요.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면서 법에서는 재산은 뭐다라고 물건으로 정해져요. 그 정해진 물건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를 재산 그럽니다. 이 5가지를 보유했다면 소유자가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지자체 중에서도 각 시마다, 각 군마다, 각 구마다 징수니까 시, 군, 구세입니다. 시, 군, 구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재산세예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게요. 연결할 때 이건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입니다. 복습이니까 뭐 페이지 앞으로 가도 되죠? 아니에요? 복습이니까 복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그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 입장으로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납부할 의무 그래요. 납부할 의무. 그 납부할 의무의 시작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납부할 의무의 성립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하고 연결해 보죠. 문제 연결해 볼 때 문제상에서 시작으로 물어보겠는가, 출발점 물어보겠는가, 아니면 성립 물어보겠는가 했을 때 성립 물어봐요. 성립으로서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성립 글자를 보면서 이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시작된다. 일반적 경우로서 먼저 해볼 때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 3개 정도로서 하시면 되고, 이게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도 배웠습니다. 특수 경우에 대한 이로서 소득세, 소득세에 대한 연말, 연말이니까 12월 31일로서 과세 기간 끝나는 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배워요. 그리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세금. 보유세금은 특수 경우다.
왜?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니까.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함으로써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납세 의무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기준일로서 며칠? 6월 1일. 보유 세금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기준일. 며칠? 6월 1일 하시면 돼요. 이게 성립되었어요. 이게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세금을 정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납세 의무의 확정 그래요. 여기서 확정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 세금액 산정은 과세하는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 산정되는 건데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는 세금액 산정으로서 물어보겠는가 아니면 확정 물어보겠는가 했을 때 확정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정 글자 있으면 이 확정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세금액 산정이다 하면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배웠어요. 안 되는데 페이지 폈다가 봅시다. 페이지의 단위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0페이지. 한손 노트에서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납세의무 확정 나오죠. 확정. 확정이 문제 키. 확정이라는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보유만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라고 배웠죠. 자, 여기에서 그럼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 확정, 세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발급되는 걸 보고 결정 그래요. 그럼 여기는 누가 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고 여기는 징수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징수하는 자가 하는 건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때 세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걸 보고 부가. 같은 말로 과세. 얘가 부가란 말은 원래는 지방세법에서 부가의 뜻이 적어져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게 뜻인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맥으로 맞춰본다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니까 우리는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줬으면 그걸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했으면요. 소멸된다. 지자체나 국가 입장으로서는요. 징수한다. 거두어 드린다. 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가진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부가권과 징수권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몰라요.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 있어요? 모르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 너가 신고하라. 이겁니다. 다시 지자체가 국가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했던 시점에서 누군지를 알아요. 알면은요. 그냥 지자체가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결정.
이제 이 내용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취득하는 때에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아냐 모르냐. 제가 요 분필을 취득했을 때는 나밖에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그러면 지자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금액을 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으로써 부가권을 나한테 넘겨줘요. 여기서 뭐라고? 신고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했어요. 토지를 보유했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리고 등기하게 되면 6월 1일 시점, 기밀 시점에서 누가 소유자이다는 것을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일반적으로. 알죠? 알면 어떨까요?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준다. 뭐예요? 결정. 이제 결과 나왔어요. 거기에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만 해당되는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요? 신고. 이런 거예요. 이걸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상에서 확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확정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세금을 볼 때 세금이 보유 세금이었으면 그때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밑에서 1번 확정식이 나오죠.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밑에 취득세는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때는요. 신고. 보유만 외 세금이잖아요. 취득 단계니까. 등록면허세도 신고. 취득 단계니까.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재산세는요. 보유.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을 둡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관련 단어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입니다. 거기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다가 밑줄. 이 말 나왔다면 그 말은요. 신고. 다시 반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으면요. 그때는 원칙 결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습니다. 각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숫자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보유만 외 세금이죠. 뭘까요?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징수 방법. 부가징수 방법은 여기에요. 이 글자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합친 거니까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 이게 부가징수 방법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란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니까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 뜻에 대한 내용 시험지에서 안 나와요. 왜? 글자 그대로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을 아셔야 돼요.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신고를 택한 세금.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세액 산정이 결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방법. 이 보통징수 뜻인데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지서 발급.
보통 징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문장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 고지서 발급. 그리고 이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세요.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세금. 보유가 결정이죠. 지방세 결정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인데 재산세 걸 기억하세요. 재산세 부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니까 고지서 발급. 자, 이 정도 하였으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재산세에서 성립은요.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잖아요. 매년마다 소유자에 징수하니까 소유권은 변동될 수 있음으로써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뭐였어요? 기준일. 며칠? 6월 1일. 여기서 기억하세요. 보유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일자가 나왔을 때 앞에가 기준 글자가 있어야 맞아요. 만약에 일자 나오는데 앞에가 기준 글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유 발생일 어떨까요? 틀려요. 신고 납부일 틀려요. 납부 개시일 틀려요. 하여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날짜에 관련된 단어는 법에서 정한 날짜밖에 안 나온다. 기준일밖에 안 나와요. 6월 1일 지금부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확정에 대한 뭘로? 결정. 그 왼쪽 날개에다가 적으세요. 왼쪽 날개에다가 성립은 왼쪽 날개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성립은 페이지 128페이지 그대로 성립은 자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이 공간을 보고 저희는 날개라 그래요. 왼쪽 날개에다가 적으시면 되죠. 성립은 기준일 적고요. 다시 그 밑에 줄에다가 확정은 결정.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적어진 거 보통 징수 뜻 적어졌죠. 뜻은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고지서 발급. 되고 그리고 이제 매매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봅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지자체가 제처 기간 동안에 밝혀내요. 밝혀내서 매매하죠. 그럼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결정입니까? 신고입니까? 결정. 그럼 결정이면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린다는 얘기예요.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가산세 없다.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거기다가 밑줄. 가산세 규정 없다 돼 있죠. 거기 가자 앞에다가 신고란 말 적으세요.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그래도 공부하신 지 좀 이제 학원 나오신 지 좀 됐으면 교재 찾는 건 찾을 수 있겠죠. 못 찾는 모양이네요. 맨 밑에 있는 숫자 1, 2, 8 펴시고요. 거기 폈으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부가 징수 방법 밑으로 1, 2 첫 글자 발부로 나온 줄 그 줄 끝 가보시면
재산세는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앞에다가 신고 관련이라고 적으시면 연결해 볼 때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이게 재산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 내용이 어디에 적어졌냐? 모든 교재가 맨 뒤에 적어졌어요. 맨 뒤에 적어졌으니까 맨 뒤 내용을 모르고 교재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본적 내용을 맨 앞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물건별 과세예요. 물건별 과세, 이게 기본입니다. 이 내용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거기다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예습은 안 해올 거니까 읽어주는데,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으면 더 읽어주면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라는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구분 고지한다. 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고친다면 어디를 고치겠는가? 여기를 고쳐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립니다. 참 학원만 나오면은 예습 보습 다 해주잖아요. 이제 예습했고 설명드릴게요. 흐름상으로서 연결해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흐름상으로 연결합니다.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다면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했음으로써 이 토지를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그럼 토지를 보유해요. 그럼 토지 보유니까 토지 보유. 어느 세금? 재산세. 재산세로서 매년마다 납부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 납부했어요. 납부하다가 그리고 이 토지 위에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 적용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축했음으로써 상가 건물을 소유합니다. 소유니까 보유하죠. 그럼 적용되는 세금은요? 건축물 보유. 그러니까 재산세. 어때요? 합쳐요? 따로 떨어요? 따로 떨어요. 따로 떨어지니까 얘가 포인트란 얘기예요. 구분 고지한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죠. 예전에 시험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항공기를 합한 한 장의 고지서로서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틀립니다. 자, 여기서 토지와 상가를 합쳐요? 합치지 않죠? 뭐 해야 돼요? 구분한. 이거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물건별 과세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요. 이걸 아셨으면 이제 여기다 눌러서 이렇게 보죠. 좀 더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려볼 때, 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였을 때 토지 없는 건물 없어요. 토지 없는 건물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에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되겠는가? 아니면 구분 고지하겠는가? 어디가 맞겠는가 했을 때 구분
고지가 맞는 겁니다. 만약에 합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면 틀려요.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로서 고지서 따로 발급, 그에 딸린 토지는 따로 한 장으로서 고지서 발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적어진 내용이 129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는 없어요. 129페이지 맨 위에 점 보세요. 점 보니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서 발급. 토지 외의 재산, 토지 외의 재산이니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물건마다 한 장씩 고지서 발급. 아시겠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자, 상가 건물을 보유했다 했을 때 토지 어때요? 따로 한 장. 거기서 나가지고 토지 외 건축물을 따로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주택을 연결시켜봐요.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서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학교는 시간에서 주택 공시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택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 일체로 본다고 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요. 이 말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가 두 물건이나 이걸 합하여 일체로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택 글자 나오면은요, 여기 대한 내용 안에는 주택 글자 안에는 부수 토지가 합쳐져 있다. 합한 요 말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 건물에 대한 내용은 A 소유, 여기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은 B 소유였다 하더라도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보겠다. 됐습니까? 그럼 주택 단어는 뭐가 들어있다? 부수를 합쳤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장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 토지 외 재산이니까 건축물 따로 한 장, 주택도요 따로 한 장. 그럼 이 주택 단 안에가 뭐 어떤 말이 들어있다? 부수 토지를 합쳤다. 이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한 장의 고지서로서 발급.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고지서 발급은 소유자니까 이런 일로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물건별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이게 각기 물건마다 고지서 나가는 걸 알았으니까 물건마다의 뜻이 나와져요. 그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서 동그라미 기억, 주택은요. 주택은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한 물건이죠. 한 물건인 주택이다.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누진세율 밑줄.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주택과 주택을 합하여 세액 산정이다. 아니면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아까 어떤 거 있었습니까? 물건별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택별 밑줄. 자, 먼저 누진세율부터 합시다. 누진세율에 대해 볼 때
과세하는 가액, 과세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과세 표준,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 붙인 거. 자, 취득세는요. 취득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가액, 재산세는 재산가액.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비례란 말은 곱한다. 과세하는 가액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곱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세금은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 누적은 합쳤다. 과세하는 가액이 합쳐서 나오면 그 세금은 누진세율입니다. 이제 이론적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복습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습했는가 안 했는가 간결하게 물어볼게요.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 안 되네요. 다시 합시다. 그럼요. 다시 해볼 때 여기에 대한 이론적 내용으로서 어느 세금은 비례세율인가 어느 세금은 누진세율인가 이걸 구별하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야매가 통합니다. 야매는요. 세자 앞에가 합이란 글자가 있으면 누진세율. 합이란 글자가 없으면요. 비례세율. 읽으시면 돼요. 네,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취득세에서 합자 없잖아요. 비례세율. 또 해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누진세율. 또 등록면허세는요. 비례세율로 갑니다. 또 해볼 때요. 종합소득세는요.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곧 배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거 곧 배우는데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으로서 과세되는데 분리과세 뜻과 종합합산 뜻 그리고 별도 합산 뜻에 대한 내용은 여기 파트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겠는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겠는가 이것만 구별합시다. 자, 여기에서 분리과세는요. 자, 글자 애가 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건 비례세율. 그냥 종합합산은요? 합자 있죠. 뭘까요? 누진세율. 별도 합산? 합자 있죠. 뭘까요? 누진세율입니다. 이게 30일 때 시험입니다. 30일 때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료에서 주어진 것이 별도 합산 주어졌어요. 이게 답이에요. 좋잖아요.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서요. 그럼 다시 이제 볼 때 주택 요 글자 안에가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부수 토지를 합쳤다라는 말이 들어있다겠죠?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세율은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다. 이겁니다. 주택 글자 있으면 세율 물어볼 때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0.1%부터 0.4%의 숫자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기억 안 하셔도 되냐면 출제자도 이걸 못 외워요. 출제자 자기가 못 외운 것을 틀리게 줘요? 그러면 더욱 놈이지. 자기가 못 외운 것은 맞게 줘야 돼. 이 숫자는 맞게 준다는 얘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누진세율이다. 주택은 누진세율이다. 보세요. 한번 또 제가 말하니까 또 안 믿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믿게 해줄게요. 기본서 같이 연결해 줄게요. 기본서 봅시다.
기본세는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갈게요. 주된 것은 어차피 시험장 갖고 갈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이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알기 위해서 그 기본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볼 때 기본서 페이지에 다니면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90페이지 보세요. 190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종합 합산 합쳤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과세하는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5천만 원 이하에 있으면 0.2%,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에 있으면 10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0.3, 1억 초과했으면 25만 원 더하기 1억 초과 금액에 0.5%. 이거 다 외울까요? 또다시 밑에 별도 합산도 누진세율 표 나오죠. 또다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넣으면서 거기도 누진세율인데 가액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외울 수 있어요? 출제자가? 못 외워. 그 사람 천재 아니야. 자기도 보고 말해줘. 저처럼. 그러니까는 요 숫자 출제자가 못 외워요. 못 외운 거 맡겨주는 겁니다. 맡겨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 주택 글자 안에 들어있는 말은 부수토일 합쳤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 알고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일반 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고급 주택도 주택 글자 있으니까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의 특례. 이 말이 있어도 여기서 특례란 말은요. 요새 제가 그 밴드 운영하는데 그 밴드 상태에서 계속 질문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질문 들어온 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는데 질문 들어온 것이 특례 이렇게 나오니까요. 나오니까는 이제 여기를 뭐냐면 요거 면한 거다. 감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적어줬죠. 특례란 말은 면한다. 세금을 면한 것은 아니다. 아니고 낮은 숫자 적용되는 걸 보고 특례라 한다. 이렇게 또 알려줬어요. 제가 좀 착실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 하더라도 알려줬어요. 여기에 낮은 숫자 적용돼요. 숫자가 낮아요. 자, 볼 때 아까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0.1%부터 0.4%의 누진세율입니다. 숫자가 낮아져요. 여기서 0.5% 낮춰서 0.05%. 그냥 또 0.5% 낮추니까 0.35%. 0.4에서 0.5 낮추니까 0.35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뭘 마시면 되겠어요? 아, 주택 글자 있구나. 주택 글자 있으니까 이 세율은 누진세율이구나. 이거 마시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주택의 부수토지에 다니는데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D표지 있어요. D표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 공통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체크만 해줄게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지방세에서는 바닥면적 10배다. 바닥면적 10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공통으로서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취득세에서 무거운 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야 이 내용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취득세에 무거운 세율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해 줄게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하면 단란주점이랄지 룸사롱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는 세금액을 높여줘요. 높여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세율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에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임야, 여기 임야였어요. 임야를 취득하다. 임야를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 임야니까 농지 이외, 매매니까 유상. 그러면 세율은요? 아까 38장땡 그랬죠? 장, 38장땡, 땡이죠? 땡에 대한 이유로서 임야가 농지 이외거든. 38장땡.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여요.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1000분의 3에다가 20을 다니니까 1000분의 23. 농지 이외는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이외는 땡,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그래서 이때에 있어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룸사롱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고급 오락장을 신축합니다. 신축했다. 이랬으면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표준세율은요.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여기에다가 8%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괄적으로 10.8%가 됩니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수토지 있겠죠. 토지는 건물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수토지 있어요. 이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10.8% 겁니다. 이제 볼 때 여기는 10.8%, 여기는요 4%. 여기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게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 소유자니까. 그럼으로써 세율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서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법으로 명확하게 만들지 않게 되면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요만큼만 부야 일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져요. 그 명확한 것이 바닥 면적 10배. 그럼 여기에서 여가 바닥 면적이었고 여가 10배였다 합시다. 여가.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10.8%. 그럼 10배를 초과된 나머지 부분은요. 4%.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내용 아시겠죠? 이게 지방세 공통이에요. 지방세 공통이니까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인데 얘도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기니까 아는 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걸 아시면 돼. 그러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 10배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택은 주택에 대한 지산세로서 과세되며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은 제외된다.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적어지냐면 130페이지에서 적어져요. 130페이지에서 니은 건축물 밑으로 셋째 줄 첫 글자 고지 나오죠. 그 옆에 건축물에는 주택 제외. 일단은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거기도 체킹해야죠. A, B, C, C에서 우에 C에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밑줄. 바닥
밑에 줄에서 바닥 면적 10배 동그라미. 자, 이제 건축물에는 주택 제외된다. 이 말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공법 배워요. 공법에서 건축법 배우죠. 건축법 배울 때 건축물의 뜻이 적어져요.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하며 하면서 요 뒤에는 부속된 내용들이 쭉 적어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본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본 볼 때에 여기서 국어 공부합시다. 지붕, 과, 기둥 그랬죠. 과는요, and. 또 밑에서 또는 벽 그랬죠. 또는 나왔으니까 이때는 영어로 한다면 or. 근데 영어로 알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우간다 말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야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 말은 또는 나온다면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안 그러면 연결고리. 이러면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죠. 전자가 뭐예요? 기둥. 기둥 앞에 뭐 있어요? and. 그러면 이제 지붕과 기둥 이렇게 해서 이게 건축물. 후자. 후자는 뭐예요? 벽. 앞에 뭐 있어요? 과. 그러니까 지붕과 벽. 이것도 건축물.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 꼭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붕과 기둥 건축물이잖아요. 지붕과 벽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에 주택, 지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주택도 뭐였어요? 건축물. 그럼 주택도 건축물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또 건축물로서 또 나간다면요. 몇 번 거지? 2번 거지. 이중고지니까 이중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는요. 주택은 제외. 이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또 다시 이 주택 단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가 들어있어요? 토지.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주택으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또 토지로서 또 나가면요. 몇 번 가세? 2번 가세.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서도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 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는 주택 제외. 건축물에는 주택 제외.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손 노트에서 130페이지 맨 위에서 B번 먼저 읽어줄게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매 항구의 주택마다 세액 산정. 이건 아시겠죠? 이게 뭘까요? 물건별 과세. 이거요. 다시 주택을 2사람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주택,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다르죠. 자, 주택, 건물은 A 소유, 토지는요 B 소유. 이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한 물건인 주택권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주택이니까 여기다가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에 뭘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알았으니까 이 문장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외워질 문장입니까? 다 못 외우겠잖아요. 다 못 외우니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맞춰주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문장에서 여기다 제가 적어주면은 왼쪽 날개에다가 적으세요. 그걸로서 문제가 풀릴 거니까요. 마침표 앞에 세액 산정 이 말이 있든지 아니면 세율 적용 이 말이 있으면 이걸 문제 키로 잡아요. 요 두 개가 문제 키.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앞에서 글자를 봐요. 글자 보니까 글자가 주택 글자가 있어요. 그랬으면 연결해서 있어야 할 글자는요. 주택별 나오든지 아니면 주택의 뜻이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거죠. 이 말이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 문장 다 외운 거예요. 자 보세요. 세액산이 나오죠. 나왔죠? 그리고 앞에 뭐 있어요? 주택. 있으니까 뭐예요? 주택별. 되겠죠? 다시 마침표 앞에서 세율 적용 나오죠? 세율 적용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가 포인트가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 주택단 안에가 뭐 어떤 말이 있어요? 주택과 토지를 합한. 그러니까 뭘로? 누진세율. 이런 거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적으세요. A쪽 날개에다가. 그럼 문제는 다 풀릴 거니까요. 적어놓고 그 밑에 있는 니은 건축물 갑니다.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겠죠. 그렇으니까 이 건축물은 주로 말한 것은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을 말하는데 이에 따른 토지와 구분한다, 합친다. 구분한다고 배웠죠? 이에 따른 토지와 구분한다. 구분한다에다가 밑줄. 주저 구분한다. 미쳤죠? 그러면 이제 세율 물어볼 때에 여기에서 누진세율이겠는가? 비례세율이겠는가? 보니까 상가 건물 따로죠. 토지 따로죠. 그러니까 이건 비례세율. 이제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제 문장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면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끝났으면서 물어본 것은 세율을 물어봐요. 그러면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인데 숫자 하나 기억하세요. 0.25%. 세율은요? 0.25%. 토지로 끝난 거 아니에요. 건축으로 끝나야 돼요. 토지로 끝나면 세율이 달라져요. 건축으로 끝났을 때 세율 물어본다면 0.25%. 이제 예외상 갑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어요. 거기서 예외적 관련 단어는 건축물 앞에 주거지역 내 공장입니다. 주거지역 내 공장. 자, 생각해보죠. 주거지역은 안락할 지역이고 안락할 지역이에요. 근데 요 지역에가 공장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 오염되고 소음 발생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여요. 0.5로요. 0.5로 높인다. 이제 건축물 앞에가 주거지역 내 공장 이 말이 있으면 0.5. 건축물 앞에가 주거지역 내 공장 이 말이 없으면요. 일반적 경우로서 0.25%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맞는가 틀렸는가 물어볼게요. 상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은 0.25. 저 건축물 앞에 주거지역 내 공장이란 말 없잖아요. 상업지역 내 공장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때는요 일반적으로서 0.25. 주거지역 내에 공장이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0.5%.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과밀 억제권역 내의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5배 증가한다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이건 답이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 갑시다. 토지. 자, 토지에는 주택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제외. 아까 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본다면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쉬운 거 물어봐. 아니면 했던 것만 물어봐. 아까 했잖아요. 아까 토지에는 주택 제외, 건축물에는 주택 제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에서 토지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토지다. 모든 토지니까 미등록 토지도 포함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겸용주택 나오죠.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오늘 마칠게요. 자, 겸용주택으로 보는데 겸용이니까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겸용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볼 때 이렇게 여기는 주거 외, 여기는 주거 이렇게 된 건물들이 겸용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는 주거죠. 주거니까 세율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 여기는 주거 외죠. 상가 건물, 공장 건물에 대해서 세율은 비례세율 0.25%의 비례세율.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 부분이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정해줘야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겸용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죠. 1번 한 동, 동자에다가 동그라미. 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뒤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2번도 보니까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같은 말로 나오니까 여기는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그럼 얘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는 왜 있냐? 동자가 포인트예요. 동자 위에다가 적으세요. 아파트라고 적으세요. 아파트.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 건물 연면에가 101동, 102동, 103동 적어졌죠. 이렇게 동자 적어졌어요. 동자 적어진 원인이 뭐냐면 호별 소유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건물들이에요. 호별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는 건물들을 칭할 때 동자로 칭해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내용 알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1층에서부터 25층까지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서부터 25층까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1층이니까 얘가 101호, 25층이니까 2501호에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 호별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겠는가?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가겠는가? 이걸 판단해 봅시다.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호별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한 동입니다. 그럼 호별 소유자 따로따로 있으니까 각기 소유자들에게 고지서 나가야죠. 그럼 이 소유자에게도 고지서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 고지서 나갈 때 여기에 대한 내용, 여가 아파트죠.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뭘로 적용? 누진 세율로 적용해서 세액 산정해 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소유자에게는 얘가 상가죠. 상가니까 이때 소유자에게는요, 고지서 나갔을 때에 0.25%의 비례세율. 비례세율로서 세액 산정해 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겠다. 이 내용이 바로 동자입니다. 그럼 이 동자 글자 보자마자 빨리 떠오르는 것은요, 아파트.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 되겠죠? 다시 2번 항구, 구자에다가 동그라미. 구자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 구에 대한 내용은 한 사람, 소유자 건물. 한 사람 소유자의 건물을 보고 한 구 그래요. 거기다 적으세요. 한 사람 소유자 건물.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이제 볼 때에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나온 말이 한 구의 건축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한 구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한 사람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해보죠. 여기에서 시장 가보세요. 시장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2층 건물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1층은요, 주거로서, 그 다음에 1층은 주거로, 2층은 잘못했네요.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도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상가 한 칸,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한 칸, 소유자 따로 있겠는가?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겠는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예요. 그럼 한 사람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야죠. 고지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고지서 나갈 때에 세액 산정에 대해서 한쪽에 몰아줘야 돼요. 한쪽에 몰아줘야 세금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한쪽이 뭡니다. 한쪽이 뭔다 뜻으로서 나온 말이 50% 이상. 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이게 한쪽으로 몬다는 뜻이에요. 자, 볼 때 여기에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의 대보다 50 이상이죠. 크잖아요. 전체가 뭐다? 주택이다.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자 나오면요, 한 사람 소유자 건물이니까 한쪽에 몰아준다. 한쪽에 뭐니까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32페이지에서 33회 때와 31회 때에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의 문제로서 해보죠. 자, 먼저 물음표 옆 보세요. 물음표 옆에서 익숙한 글자 찾아보세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건물. 이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겸용주택. 주택 옳은 것. 옳은 것 골라라. 자, 기억. 기억에서 어떤 글자 튀어나와요? 동. 아파트. 아파트니까 끝에 나올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 주거, 부분만, 주택 나오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한 구 나오죠? 한 사람 거. 한 사람 거니 한쪽에 몰아준다.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볼 때 60%죠? 60%니까 50% 이상 됐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본다. 맞죠? 다시 디귿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으니까 바닥 면적 10배. 바닥 면적 10배. 맞죠? 다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다 맞는 거 3개. 정답 3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 포함한다. 주택 제외. 2번 틀렸죠? 3번 재산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6월 1일.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나온 말이 세율 적용. 그러면서 포인트는요. 맨 첫 글자 주택 나오죠. 그러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나오겠죠. 그런데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아니면 납세 의무자별 세액 산정이다. 주택마다 납세 의무자별 틀린 겁니다. 주택별. 4번 틀렸어요.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주택별.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4번 재산세 과세 표준 하겠는데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된 것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었어요. 얘기된 내용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